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유시민 작가의 역대급 분석이 기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도 청와대 공식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반나절 만에 쇼츠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진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난 대통령도 이해가 안 되고요, 솔직히. 그리고 그 대통령의 그런 판단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다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거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들이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서 했다는 것도 저는 용납이 안 되고요. 그거는 한마디로 모두가 말이 안 되는 행위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뭘 폭로한 게 아니고 네네. 많은 시민들이 혹시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냥 제가 정리해서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생각이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19번 이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저게 대통령의 뜻이 아닐까. 어떻게 장관이 대통령의 뜻에 반하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지? 국무총리하고 장관이. 그러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거야? 내부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장관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별 사람 없어요. 다 사람 차이라는 거는 아담 스미스의 책에 보면 나오는 말인데 무슨 거지와 왕의 차이 또는 천재와 어떤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그레이하운드와 마스티프 종의 차이만큼도 안 된다고. 별 차이 아니에요, 사람이. 약간의 차이거든요. 우리 사실 외모도 그런데 엑스레이 찍어놓으면 다 비슷하잖아요. 장동건하고 유시민의 차이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과 우리 보통 사람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규칙, 논리의 규칙에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의심이었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제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만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여론을 잘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도 없이 이제 업무 맡아가지고 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동전쟁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주식시장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이제 중심 과제들에 또 에너지도 너무 많이 썼고 그러니까 좀 삐끗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면 또 좋은 길을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1년을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본 거죠. 지켜본 결과 그게 아닌 것 같다. 이게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데에 집중하느라고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뉴 이재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집권 직후부터. 그렇게 판단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제 인생 사는 거예요. 저는 분노하지도 않고 타격을 받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아요. 그냥 다 예측했던 일이고 예측했던 대로 가는구나. 이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이었고 이미 진행되어 오던 일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에게 타격을 입힐 수가 없어요. 비평의 무대가 제가 영역, 척법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현실 정치로 복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빌드업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어떤 비평가와 어떤 프로그램 진행자가 우연히 봤더니 누가 나한테 보내줘요. 그걸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 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도대체 아니 이 세상에 그런 비평도 있어요? 누군가가 내 피셜을 막 하면 그게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시각한 얼굴로 빌드업이군요. 저는 정치에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하는 거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래서 비평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그걸 전제로 권력을 쪼개고 제한하고 서로 감시 견제하게 만들고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도 나쁜 짓을 지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좋은 제도거든요. 민주주의 장점은 이걸로 해서 아주 현명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이게 문명의 표준이 된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사악한 자, 술주정뱅이, 사기꾼, 포악한 자가 최고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나쁜 짓 포악한 짓을 마음껏 할 수는 없게 만드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명의 표준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저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그리고 어물전에 비린내 나는 것처럼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그 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권력이라는 어물전이
비린내까지만 나게 만드는데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비린내가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라고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생선 비린내가 이상하게 약간 이상한데 이 새끼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반 어물전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대기 시작해서 쫓아내버리고 아무도 그 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의 역사에 새겨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력 비판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권력이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라고. 윤석열 보세요. 입 틀막한 결과가 내란이잖아요. 근데 그게 윤석열만의 개별적 특성이 아니고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의 모든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거든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주장을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거나 잡아 죽이거나 이게 독재자죠. 그래서 공론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언론 없는 정부냐 정부 없는 언론이냐 그러면 나는 뭐 정부 없는 언론은 택하겠다고 말했다는 미국의 어느 정치가의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언론을 굉장히 좋게 볼 때 그런 거고요. 이제 언론도 그것이 일종의 부당한 기득권이 돼버린 사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언론도 마찬가지로 정부처럼 견제받아야죠. 네, 공감합니다.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분들께 저는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특정 지지층을 비판하거나 진영을 갈라치려는 주장이 아니라 정치 행위자의 동기와 권력 주변부의 위험을 분석하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평론은 이 분석의 핵심을 검토하기보다 발언을 도덕적 낙인처럼 재구성한 뒤 유시민 개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흘렀습니다. 이는 논쟁의 수준을 낮출 뿐 아니라 민주진영이 가진 중요한 지적 자산을 스스로 소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논지는 단순합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 지지층이 기대한 국정운영 방식과 실제 국정운영 방식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고 짚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의 비판은 대통령 개인 공격이라기보다 정권 초반 지지연합 관리에 대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경고를 생산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중도 확장은 계속하되 개혁 의제의 시간표를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 지지층을 향해서는 기다려달라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개혁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증축과 통합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지적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찌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